한선자 씨는 고상진과 그의 아내와 함께 사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불편하시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장 나가라는 게 아니고요. 둘째도 방을 따로 쓰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차피 그게 무슨 차이가 있든 내가 왜 나가야 해? 방 4개짜리 집으로 이사 가자는 것도 아니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난 나갈 생각이 없으니까 불편하면 너희가 나가. 식구들 다 데리고 나가긴 어떻게 나가요? 됐어.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그래도 내가 엄마를 생각해서 고민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 고민이면 하지 마라. 들어와서 살라고 했더니 안방을 달라 하더니 이제는 나가라 그러네. 오늘 이야기 속주인공은 70살의 한선자 씨입니다. 그리고 아들 고상진과 그의 아내입니다. 한 씨는 후회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절대 아들네와 살림을 합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네 사정이 딱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거절했더라면 조금 힘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상황은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씨가 아들네와 합가한 건 1년 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 전부터 말이죠. 아들은 한 씨와 같은 서울에 살다가 3년 전 사업을 한다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결혼할 때 사준 집까지 전부 팔고 갔죠. 그렇게 떠났던 아들이 돌아온 건 내려간 지 딱 2년 됐을 때였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여기 일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안 좋아? 아들이 최근 들어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버려놓은 사업이 잘 안 돼 생활이 어려워진 듯 했습니다. 이곳에서 직장 다니며 잘 살았었는데 사업을 한다며 내려간 뒤로는 늘 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럼 다시 직장을 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닐 만한 직장이 없어요. 시골이라서. 그러면 다시 서울로 올라올 거야? 아마도요. 아는 선배가 그쪽 회사에 자리 하나 만들어준다고 해서요.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아직 애도 어리니까. 한 씨는 어린 자식이 있는 아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도 젊으니까 둘이 같이 월급을 받으며 알뜰하게 살면 상황이 나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문제예요. 살던 집을 팔고 내려가서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갔던 아들네. 그 차액을 사업 자금에 보탰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오면 예전처럼 큰 집에서 살지는 못하겠죠. 아니면 월세로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렇긴 하겠지. 한숨을 쉰 아들을 보며 한 씨도 심란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네가 고생이 많다. 그때도 집 한 돈을 사업에 쓰는 걸 걱정했었는데 결국 최악의 상황이 되었네요.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오면 집 구할 돈을 좀 보태줘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화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다시 아들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는 집을 살 수 없고 애 데리고 작은 데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혼자 살기엔 넓잖아요. 방 3개짜리 집에서 혼자 살고 있던 한 씨. 아들 말대로 혼자 살기엔 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에 짐이 꽉 차 있어서 남는 방이 없었습니다. 한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애 엄마는 좋다는데. 그래, 그런데 엄마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한 씨가 대답을 망설이자 아들은 더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고민 많이 했으니까요. 엄마도 생각해 보세요. 저희 다음 달에는 이사해야 하거든요. 그래, 알았다. 한 씨는 통화 후 더 심란해졌습니다. 아들이 오면 도와주려고 했지만 같이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친구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딸이랑 같이 살려고 했는데 결국은 따로 살게 됐지. 한 씨도 그날 이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뻔했습니다. 자식이 힘든데 부모가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선자 씨는 고상진과 그의 아내와 결국 합가를 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 들어온다고 하더니 네 금방 정리해서 갈게요. 그런데요. 저희 들어가기 전에 집을 좀 수리했으면 하는데요. 수리요? 수리할 것 없는데요. 리모델링이요. 화장실 정도는 바꿨으면 해서요. 도배도 하고요. 아, 그 돈은 제가 낼게요. 신축 아파트는 아니지만 오래된 집도 아니었습니다. 멀쩡한데 왜 돈을 쓸데없이 쓰려고 해?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때 아니냐. 어차피 저희 살던 집 빼면 돈도 생길 거고요. 애 엄마가 그런데 예민하잖아요. 애도 있으니까 깔끔하게 해서 들어가면 좋죠. 그런 거실 화장실만 해. 도배랑 안방 욕실은 내가 쓸 거니까 상관없잖아. 얼른 다시 모아서 일어나야지. 형편 풀리면 다시 나갈 거 아니니? 에이 하는 김에 둘 다 할게요. 아무리 그래도 일 이달 살고 말 집도 아닌데 깔끔하게 하면 좋죠. 어휴, 그래라. 그리고 한 달 뒤, 아들이 한선자 씨 집에 들어왔다. 도배도 하고 화장실도 고치니까 새 아파트 같네요. 그렇죠, 어머니. 저희 말대로 하길 잘했죠? 근데 안방까지는 뭐 하러 했어? 그러자 며느리가 의문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며칠 뒤였다. 작은 방 2개를 비우고 하나는 아들 부부, 또 하나는 9살 된 손자의 방으로 꾸몄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안방을 저희가 쓰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말에 한 씨가 어리둥절해졌다. 무슨 말이야? 안방을 저희가 둘이잖아요. 그리고 안방은 보통 부부가 쓰니까 어머니는 혼자니까 작은 방 쓰셔도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짐도 많고 이 방이 익숙한데. 쭉 안방에서 생활해온 한 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요, 엄마. 이 사람 말대로 해요. 엄마 가끔 거실, 화장실도 쓰시잖아요. 이 사람 예민해서 다른 사람이랑 화장실 같이 못 써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방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원래 한 씨는 안방 화장실이나 거실, 화장실이나 가리지 않고 사용했었다. 거실 화장실에는 욕조가 있어서 종종 썼는데 며느리는 그것이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었다. 그럼 내가 거실 화장실 안 쓰면 되잖니? 에이, 그것도 그렇고요. 그래도 둘이서 큰 방 쓰는 게 좋죠. 지금 쓰는 방은 너무 불편해요. 아니, 그래도 내 집이고 내 방인데 짐도 많아서 작은 방에는 둘 곳도 없어. 한 씨가 이렇게 말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서운한 티를 냈다. 아니, 엄마 집인 줄은 알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상의 드리는 거잖아요. 어머니 방을 뺏으려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부부가 안방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신 씨는 자신이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졌다. 아들의 말대로 둘이서 작은 방을 쓰려면 불편하긴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는 당연히 안방을 써왔으니 지금 상황도 어색했다. 내 짐들은 그럼 어쩌고? 엄마, 무슨 짐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세요? 많아도 저희가 더 많죠. 옷장에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박스에다 두고 지내는데 저희가 잠깐 살다가 갈 사람들도 아니고 솔직히 환영도 못 받는 기분이 들어요. 한 씨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계속 밀어붙이니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아들의 말대로 짐도 많은 부부가 작은 방에서 지내기에는 자신보다 더 불편할 것 같았다. 아이고, 알았다. 그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한 씨 대신 펄쩍 뛰었다. 아니, 언니, 원래 안방을 부부가 쓰는 게 아니야.
제일 옷어른이 쓰는 거지. 안방 뺏기면 끝이야. 아이고, 둘이 어떻게 좁은 데서 지내? 화장실도 없고. 그래도 집주인이 누구야? 언니잖아. 지내던 방을 내주는 건 모양새도 이상하지. 에이, 됐어. 이미 바꿨어. 괜찮아. 잠만 자는 방인데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그 말처럼 한씨는 방에서 잠만 자는 게 아니었다. 무엇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가장 긴 사람은 한씨 자신이었다.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가 집을 나가면 하루 종일 혼자 있었다. 그러니 가장 큰 방이 필요한 것은 사실 한씨가 맞았다. 그리고 아들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내 집이 내 집 같지 않았다. 방이 좁아서 답답해 늘 거실에 나와 있었는데 그게 며느리 눈에 못마땅해 보였던 것 같았다.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옆에 와서 말했다. 어머니, 애가 초등학생이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TV를 안 보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실에 TV를 계속 켜놓으시는 건 애 교육상 안 좋을 것 같아요. 황당한 말이었다. 그러면 TV를 보지 말라는 소리인가? 요즘엔 거실에 TV를 안 두는 집도 많아요. 그러면 나는 TV를 어떻게 봐? 에이,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는데요. 어머니도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방에서 핸드폰으로 보세요. 제가 어떻게 켜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더니 며칠 뒤 정말로 거실에 있던 TV를 없애버렸다. 아니, 여기 있던 TV를 어디로 가져갔어? 주말에 외출했다 돌아온 한씨가 물었더니 아들이 태연하게 말했다. 그거 중고로 팔았어요. 뭐? 왜 말도 없이 TV를 팔았어? 애 엄마가 말씀드렸다고 하던데요. 아니, 그 말이 아니지. TV도 몇 년 전에 비싸게 주고 산 건데 말도 없이 처분해버린 아들과 며느리에게 한씨는 화가 났다. TV 판 돈은 생활비로 보탤게요. 그렇게 거실에서도 쫓겨난 기분이 들었다. 방에 들어가 핸드폰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는데 꼭 감옥에 갇힌 것 같았다. 그리고 주말에도 감옥 생활은 이어졌다. 아이고, 미안해.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왜? 우리 손자 봐야 해서. 뭐? 갑자기? 오늘도 약속이 있었는데 아들 며느리가 말도 없이 아침 일찍 나가버리는 바람에 한씨는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어야 했다. 아직 손자가 어려서 집에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한선자 씨는 다음 주에 친구와 함께 나들이를 가기로 했지만 본의 아니게 당일에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니네 집으로 갈까 했는데 그 친구는 아들네가 들어오기 전에는 종종 와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머, 언니, TV는 어디 갔어? 친구가 들어와서 거실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 우리 손자가 무슨 교육상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친구는 알만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거실에서 놀고 있었고 한선자 씨와 친구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우리 딸내미한테 데려다 달라고 할 거거든.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손님이 와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벌써 왔어? 네, 조금 있다가 다시 나갈 거예요. 아들이 거실 소파에 앉았고 며느리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 저 잠시만요. 애 간식 좀 줘야 해서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자 한선자 씨와 친구는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친구는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에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아니야. 이제 왔는데 왜 벌써 가? 방에서 얘기하면 되지. 그렇게 친구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좁은 방의 침대 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려니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도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한선자 씨의 얼굴이 뜨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냥 다음부터는 우리 집에서 만나자. 그날 이후로는 집에 누군가를 부르는 것은 꿈도 못 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전혀 반기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합가에서 사는 건 한선자 씨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에 차차 적응하려고 마음먹었죠. 그러나 그런 생각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나이 차이가 있어서 고생길이 훤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병사니까 축하했지만 축하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도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 때문에 집안일은 대부분 한선자 씨 몫이었는데 며느리가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한선자 씨는 졸지에 감옥살이에서 며느리살이까지 하게 생겼습니다. 며느리의 속옷, 손빨래까지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며느리의 예민한 성격이었습니다. 임신 후 그 예민함은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한선자 씨가 안방 화장실을 한 번 썼다가 크게 혼이 났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랑 며느리가 쓰는 방이잖아요. 함부로 들어오지 마시라니까요. 거실 쓰시면 되잖아요. 아니, 거실에서 애가 급하게 일을 봐서 잠깐 쓴 거야. 그래도요, 사생활이 있잖아요. 이제 여긴 어머니 방이 아니라 저희 방이에요. 기분이 나빴지만 이런 일들은 아주 사소한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충격적인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한선자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나저나 저희 곧 둘째 생기잖아요. 좀 문제가 있긴 해요. 무슨 문제? 둘째가 생기면 둘째 방도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집이 방이 3개니까요. 그건 그렇네. 그런데 애들끼리 같이 쓰면 되지 않나? 어차피 아기 때는 너희랑 같이 잘 텐데. 그래도 애들이 더 크면 같이 못 써요. 자기 방 하나씩은 있어야죠. 당연히. 그런가? 그런데 아직 한참 남았잖아. 네, 그렇긴 한데요. 아무튼 그때쯤이면 엄마 방을 하나 얻어드리려 해서요. 그래서 엄마도 나가서 사시면 편하지 않을까요? 저녁밥을 먹으며 여상스레 말하는 아들의 말에 당황한 사람은 한선자 씨뿐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이미 아들과 이야기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지난번에도 손님 오셨을 때 엄청 불편해 하셨잖아요. 그리고 TV 못 보신다고 하셨고요. 따로 살면 좋으시잖아요. 마치 이 집이 누구 집인지 잊은 듯한 말들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지금 나가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어감이 이상하네요. 어머니 불편하시니까 분가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 말이 그 말이잖아. 한선자 씨가 흥분하자 아들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그러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둘째도 방 따로 쓰려면 좀 더 있어야죠. 당장 나가든 나중에 나가든 그게 중요해? 내가 왜 나가야 하냐고. 차라리 방 4개짜리 집으로 이사 가자고 하면 이해라도 하겠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너희 집 빼고 남은 돈 있잖아.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난 그럴 생각 없으니까 불편하면 너희가 나가. 그게 맞지 않니? 식구들 다 데리고 어떻게 나가요? 아, 그러면 됐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그래도 나름 고민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나가서 사실 집 구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런 고민은 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힘들다 그래서 들어와서 살라고 했더니 안방을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집에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뇨, 그냥 없던 일로 하세요. 아들이 한 발짝 물러섰지만 그날부터 한선자 씨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선자 씨는 안방을 내주고 아들네 살림까지 다 맡아주며 손자까지 돌보는 일에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아들네가 오고 나서부터 한 씨는 집안일과 손자 돌보기에 지쳤지만 처음에는 나이 들어 자식과 함께 사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집에서 쫓겨난다면 그 모든 기대는 무의미해졌습니다. 한동안 한 씨는 화가 나서 아들 부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한 씨가 더 이상 아들네와 함께 살지 않기로 결심한 것은 아들네 손님이 집에 온 이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수철이 선배입니다. 아들의 일자리를 구해줬던 선배와 그와 함께 모임을 하는 지인들이 방문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손님이 올 줄은 알았지만 한두 명이 올 줄 알았던 것이지 5명이나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은 시켜 먹는다길래 음식 준비는 안 해도 되었지만 한 씨는 거실에 얼씬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손님들 가실 때까지 부탁드려요. 마치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 며느리의 눈치에 한 씨는 화장실조차 마음 놓고 갈 수 없었습니다. 참나, 자신의 집에서조차 마음 편히 있지 못하는 처지라니. 그러나 화장실을 아예 안 갈 수는 없어서 살금살금 나가던 중 거실에서 떠들썩하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튼 수철이가 참 효자야.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 봐. 요즘 젊은 사람이 누가 부모를 모셔? 아이, 뭐려. 그런데 재수 씨가 더 대단하지 않아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흔하지 않잖아요. 재수 씨, 참 고생 많으시겠어요. 그냥 자식 도리 하는 거죠. 그리고 수철이 너, 인마. 힘들다더니 집도 주셨잖아. 지난번에 차도 사고. 에이, 아니에요. 이게 다 형님 덕분이죠. 한 씨는 헛웃음을 지으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들과 며느리는 세상의 효자, 효부로 둔갑해 있었고 자신은 그들에게 얹어 사는 늙은 홀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들 부부를 돌보며 살고 있는 것은 한 씨였지만 마치 자신이 부양받는 듯한 이야기를 들으니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 씨가 화를 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늦은 새벽에 아들과 며느리가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후 한 씨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까도 창피해서 어디 가서 시어머니 집에 얹어 산다고 말도 못 하겠더라. 이게 뭐야? 안 나가실 거면 지명이라도 얼른 당신으로 바꿔달라 그래. 말 안 하면 누가 우리 집인지 어떻게 알아? 뭐, 그래도 그건 아니지. 우리 집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는 건 맞잖아.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집 정도는 이전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래야 모양새도 좋고. 아까 당신 선배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던 거잖아. 엄마한테 또 그 소리 했다가는 진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는 당연히 좀 살다 보면 어머니가 먼저 주신다고 할 줄 알았어. 그래야 당신도 밖에서 길을 펴고 살지. 어머니도 눈치가 있으시면 그러셔야지. 당신도 어머니한테 똑바로 말씀드려야지. 아이고, 알았어. 아무튼 똑 부러진다니까. 이 대화를 듣고 한 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더니 이제는 자신을 구박덩어리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아들 부부. 이대로도 참을 수 있다면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날 잡고 빨리 말해. 어머니가 안 나가신다고 버티시니까 집이라도 우리 거여야 우리가 참고 살 거 아냐. 며느리의 말을 마지막으로 한 씨는 아들 부부 앞에 나섰습니다. 날까지 잡을 건 뭐 있냐? 지금 들었다. 그러자 아들 부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너희는 그러니까 나를 내보내든가 집을 주든가 해야 한다는 말이지. 한 씨는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불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시 한 씨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몰래 듣고 계셨어요? 화장실 가는데 너희가 조심성 없이 이야기한 거야? 내가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들린 거야?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다 들으셨으니까 저희가 나중에라도 나가서 사시라고는 말 안 할게요. 그건 제가 생각해보니 엄마 입장에서는 싫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뜻은 아니었지만 쫓아내는 것 같다고 오해하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대신에 이 증명인은 저한테로 좀 옮겨주세요. 도대체 내가 왜 그래야 해? 그게 보기에도 좋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저한테 물려주실 건데 미리 주시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다 너희가 좋은 거겠지? 그리고 너희 하는 거 보니 이 집 내줬다가는 둘째가 크기도 전에 나 바로 쫓겨나게 생겼잖아. 쫓아내다니요. 그냥 엄마 편의를 위해 제안했던 거예요. 아니, 제안이고 뭐고 내 말 듣다 보면 다 내 오해고 넌 맞는 말 한 것 같잖아. 말장난하지 마라. 긴 말할 거 없어. 이제 더 이상 못 참으니까 따로 살자. 그제야 아들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따로 살자니요? 어머니는 안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내 집인데 왜 내가 나가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없던 일로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이제 함께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너희도 돈 아끼려고 들어온 거잖아. 나도 솔직히 자식에게 부양받을 생각이 있었으니 받아들였겠지. 그런데 이러다가는 부모 자식 사이도 아니게 될 것 같아. 그냥 원래대로 되돌리자. 엄마, 너무 하시네요. 쫓아내기는 저희가 아니라 엄마가 쫓아내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 너희도 부모 부양하느라 희생한다고 생각한다면 따로 사는 게 모두에게 좋은 결말이잖아. 이 집 리모델링 저희 돈으로 했어요. 알아. 그 돈은 내가 줄 거야. 그걸로 전부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비싼 것도 아니지. 화장실도 깔끔하고 도배도 새로 해서 마음에 들었으니 말이야. 이대로 저희 나가면 후회하실 거예요. 아니, 이대로 있으면 더 후회할 거야. 더 후회하시겠어요. 아들 며느리 이제 못 보실 수도 있는데, 물론 손자도요. 연을 끊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 처음부터 이렇게 될 일은 아니었죠. 내 손으로 키울 때는 자식이지만 다 커서 결혼하면 그야말로 남의 집 식구였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뺨이라도 맞은 듯한 표정이었고 한 씨의 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증명해 주시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남들은 미리 재산을 다 물려줘요. 그래서 너 집도 사줬잖아. 그 돈으로 사업한 건 너고. 아니, 아들이 저 하나뿐인데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으셔서 그걸 꼭 쥐고 계시려고요. 이거라도 있어야 늙어서 길바닥에 나앉지 않을 것 같아. 설마 제가 자식인데 그렇게 만들겠어요? 방 얻어줄 테니까. 나가라고 했던 건 너 아니니? 엄마가 제 뜻을 오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서로 오해하고 그러지 말자. 알았지? 최대한 빨리 집 구해서 나가도록 해. 어머니, 애 데리고 당장 어디로 가요? 저는 임신 중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라는 건 아니야. 그렇게 매정하게는 하기 싫어. 집 구하는 대로 나가라. 한 씨는 등을 돌렸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아들네와 살면서 했던 마음고생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살던 집을 정리했던 돈도 있으니 수중에 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작아도 오래된 집이라도 충분히 내 식구가 살 집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식 걱정은 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자식도 신씨를 걱정해주지 않으니
자신이라도 스스로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나이 들어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자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다시 내 집을 되찾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불편한 한편 기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